네, 안녕하세요. K리그를 집중적으로 탐구해보는 시간 크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선수 개인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탐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현대 축구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축구에 있어서 약간은 희소성이 있는 포지션이죠. 왼발잡이 레프트백 포지션에서 뛰는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바로 강원FC에서 뛰고 있는 송준석 선수입니다. 송준석 선수는 이번 시즌 이제 전반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많은 경기 시간을 소화하지는 않았습니다. 반면에 최근 경기들에서 이제 주전이라고 볼 수 있는 윤석영 선수가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경기에서 꽤 많은 시간 출전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이제 또 경기에 나서서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단순히 K리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대표팀까지 이어서 봤을 때 향후 좀 4년 뒤, 5년 뒤 이렇게 좀 길게 봤을 때 대표팀에서도 주전급으로 뛸 수 있는 왼발잡이 풀백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런 관점에서도 송준석 선수는 괜찮은 대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크브 영상에서는 송준석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송준석 선수가 아무래도 왼쪽 풀백이기 때문에 공이 없을 때, 즉 상대팀이 공격을 가지고 있을 때 수비 국면에서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장면은 강원이 이제 공의 소유권을 빼앗기게 되고 수비로 정렬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송준석 선수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마크해야 되는 대상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성이 있는 선수입니다. 즉 단순히 발을 붙이고 수비하기보다는 타이밍이 나온다면은 방금 보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전진해서 상대로부터 공의 소유권을 되찾아오는 플레이에 상당히 능한 편입니다. 네, 지금도 강원이 수비로 정렬이 되어 있고요. 지금은 자신의 마크 대상이었던 선수가 한 라인 밑으로 내려가고 2대1이 순간적으로 걸려있을 때 안쪽을 맞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황 인지가 잘 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강원이 이제 하얀색 유니폼을 입고 정렬이 되어 있고요. 송준석 선수가 계속해서 또다시 한번 공격성을 가지고 전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리포지션을 하면서 자신이 지켜야 하는 지역방어 공간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자신이 직전까지 마크해야 하는 대상이었던 선수가 팀 동료가 마크해야 되는 대상이 되자 그때는 또 전진하지 않고 안쪽 공간을 지키면서 안쪽 공간에서 공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처럼 송준석 선수는 풀백으로서 가져야 하는 공격성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선수입니다. 이 공격성이 자신들의 박스 근처에서는 조금 이제 절제되어야 하는 상황들이 있는데, 절제되지 않았을 때 파울을 내준다거나 혹은 뭔가 경고를 받는다거나 이런 플레이들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선수가 나이가 적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향후 경험들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장점이 훨씬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본격적으로 송준석 선수가 가지고 있는 이 레프트백으로서의 장점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공을 가지고 있을 때 장점이 뚜렷한 것이 송준석 선수이기 때문에 공을 가졌을 때 선수가 어떤 장점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공을 가졌을 때 공간에 대한 드리블을 통해서 팀의 공격에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송준석 선수가 측면에서 공을 가지고 있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뭔가 뚜렷하게 확실하게 뭔가 액션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요. 공을 가지고 자신의 앞에 있는 공간으로 천천히 전진을 하는데, 이 동작만을 통해서 벌써 수원FC의 선수들이 가로로 보았을 때 절반, 즉 공이 있는 쪽 절반으로 모두 다 집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를 끌어들인 이후에, 가로로 보았을 때 한쪽으로 끌어들인 이후에 반대쪽 측면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상대의 1선 그리고 나아가서는 2선까지 넘어설 수 있는 패스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순식간에 수원FC의 전방 4명이 공략을 당했고, 그러면서 강원은 박스 안까지 공격을 전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번에는 세컨볼 상황에서 송준석 선수가 슈팅까지 가져가면서 공격을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크브 영상을 통해서는 다양한 포지션의 다양한 선수들을 통해서 여러 번 어느 정도 얘기를 했었죠. 공간에 대한 드리블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공간에 대한 드리블이라는 것은 즉 상대를 고정시킴으로써 발생하는 다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함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보신 것처럼 가로로 보았을 때 상대를 왼쪽으로 끌어들이고 그리고 오른쪽 측면을 활용하는 강원의 공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도 왼쪽 풀백으로 공을 잡은 송준석 선수가 전진을 하고 있고요. 1선을 넘어선 이후에 자, 이제는 2선을 고정시키고 앞선에게 패스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리턴을 받을 때 패스가 좀 길었다 보니까 파울이 선언이 됐고요. 자, 지금도 왼쪽에서 공을 가지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상대에게 백패스를 하는 것처럼 줘서 선택을 강요하죠.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양자택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A라는 선택지를 상대에게 걸고 거기서 이제 B라는 선택, 즉 공간에 대한 드리블을 선택함으로써 1선을 넘어서서 드리블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제는 4-4-2 수원FC의 수비 진영으로 보았을 때 2선이 자신에게 고정이 되게 되고 2선의 등 뒤로 공격을 전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공을 전개해서 넘겨받게 되고,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로 수비를 고정한 이후에 공을 전개함으로써 강원은 상대 박스 안까지 공격을 전개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왼쪽 측면에 위치해 있고 공을 받게 되고 여기서도 공간에 대한 드리블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선, 즉 4-4-2에서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오른쪽 윙이 점프해서 자신에게 고정이 되자 그 윙의 등 뒤로 패스를 또 집어넣으면서 순식간에 드리블과 패스, 이 두 번의 액션만으로 상대 1선과 2선을 공략해내는 송준석 선수의 플레이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패스와 관련돼서 송준석 선수의 장점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송준석 선수는 풀백으로 위치해 있을 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전통적인 풀백, 라인을 오르내리면서 윙어와 공존하는 그런 풀백이 아니고,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은 세 번째 센터백으로 플레이하는 것에 상당히 능한 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센터백으로 플레이하는 것에 능하다는 말은 이제 계속해서 깊이를 확보하는 패스, 즉 상대의 라인을 관통하는 패스, 상대의 백라인 뒷공간을 공략하는 패스에 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지금부터는 그런 플레이를 한번 또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왼쪽 측면에서 공을 받고 있고 윙이 끌려 나오자 한 번에 이제 뒷공간으로 넘어가는 롱패스를 보여주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컨트롤 타이밍이 약간 아쉬워지면서 컨트롤을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패스의 질이나 패스의 정확도가 상당히 좋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이 수비를 하고 있다가 공의 소유권을 되찾게 되고 이제 송준석 선수가 역습을 시작하는 상대 백라인의 뒷공간을 공략하는 패스를 한 번에 보내주게 되는데요. 이 패스를 받은 선수는 또 최전방 스트라이커 야고 선수였기 때문에 공을 키핑하고 전체적으로 강원이 공격 진영을 다 끌어올리면서 최종적으로는 약간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유슈팅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괜찮은 형태로 공격 전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것을 시작한 선수가 바로 송준석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지금도 왼쪽 측면에서 공을 받고 곧바로 상대 1선과 2선을 관통하는 패스를 집어넣었고, 그러면서 공격이 이어져서 야고 선수의 골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 번째 센터백, 풀백이지만 특히 안쪽 공간으로 들어와서 세 번째 센터백으로 플레이할 줄 아는 선수는 이렇게 라인 사이를 관통할 수 있는 인사이드 패스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송준석 선수는 확실히 그것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방금 득점 장면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도 보시면은 순간적으로 벌어진 상대 수비의 틈으로 패스를 집어넣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득점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지금도 강원이 지공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송준석 선수가 발에 공을 받게 되는데요. 이번에도 상대 미드필더 라인과 백라인이 벌어져 있자 지체 없이 그 틈으로 패스를 하고 또다시 한번 강원은 지공을 통해서 득점을 성공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이라이트만 놓고 보자면은 이 장면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 득점의 시작 자체도 결국에는 송준석 선수의 세 번째 센터백으로서의 플레이가 상당히 빛난 장면이었습니다. 자, 지금도 왼쪽 터치라인에서 움직이고 있고 공을 컨트롤한 이후에 한 번에 이제 전방으로 또 백라인의 뒷공간 쪽으로 패스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패스 정확도를 다시 한번 또 엿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풀백에게 필요한 세트피스 능력을 또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풀백에게 필요한 세트피스 능력, 빠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스로인 능력이죠. 스로인의 경우에는 뭐 길면 좋고 길지 않더라도 크게 단점이 된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반면에 송준석 선수는 스로인이 또 비거리가 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송준석 선수의 스로인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하프라인 근처에서 공을 갖고 스로인을 던지는데 최전방에 있는 야고 선수에게까지 크게 무리 없이 전개가 되죠. 그리고 전방에서 야고 선수가 공을 키핑하면서 코너킥을 또 얻어내게 됩니다. 자, 지금도 스로인이 한번 들어가게 되고
이번엔 자신들의 진영 깊숙한 곳이었는데요. 하프라인까지는 아니더라도 공이 전개가 됐을 때 또 상당히 먼 거리를 날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대 박스 근처에서 스로인을 던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거의 뭐 크로스에 가깝죠. 공의 구질 자체도 상당히 적절하게 야구 선수의 머리를 향해서 날아가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야구 선수를 향하는 이 스로인이 많다는 점에서도 단순히 비거리만 긴 것이 아니고 정확도 또한 동반이 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풀백으로서 또 전통적인 풀백으로서 약간 필요한 능력이죠. 상대 진영으로 넘어갔을 때 터치라인 근처에서 정확한 크로스를 얼마만큼 시도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시를 몇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강원이 코너킥을 전개를 하게 되고요. 이제 세컨볼 상황에서 반대쪽 측면으로 공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때 송준석 선수에게 공이 연결이 되고 크로스가 올라가서 지금 또 강투진 선수의 머리에 정확하게 연결이 됐죠. 자, 지금은 측면에서 공을 한 번에 받고 약간 거리가 멀긴 하지만 이제 거의 얼리 크로스 혹은 뭐 뒷공간으로 향하는 패스, 이제 둘의 중간 정도에 가까운 상황인데요. 지금도 공을 컨트롤한 이후에 거의 크로스의 궤적에 가깝게 야구 선수에게 정확히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강원이 상대 박스 근처에서 공의 소유권 회복했고, 지금은 또 땅볼로 송준석 선수의 크로스가 올라가는데 연결이 되지는 않았지만 크로스의 정확도 그리고 구질 또한 상당히 좋은 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살펴보게 될 능력은 무엇이냐면은 최근 축구, 현대 축구의 흐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능력인데요. 상대가 우리가 후방에서부터 공격을 전개할 경우에, 특히 골키퍼에서부터 공격을 전개할 경우에 1대1 대인 방어에 가깝게 압박을 하는 상황에서의 대처입니다. 이런 식으로 1대1에 가깝게 상대가 압박을 해올 경우에는 어쨌든 간 가까운 패스라인을 활용하기보다는 먼 패스라인을 활용해서 한 번에 전방으로 공을 보내고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3자 플레이를 가져가면서 수적 우위를 찾을 필요가 있는데요. 송준석 선수는 풀백으로 봤을 때 왼발잡이긴 하지만 왼발과 오른발 모두를 활용해서 해당 플레이에 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압박이 들어오고 있고 여기서 한 번에 오른발로 공을 처리하게 되는데 단순히 그냥 롱킥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의도가 동반된 패스를 시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이러한 상황에서 유효한 옵션이라고 볼 수 있는 야구 선수에게 공이 연결이 돼서 야구 선수가 등을 지고 받아서 이제 3자 반대쪽 측면에 있는 선수에게 공이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조금 더 직전 상황보다는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있었고 이번에는 오른발로 한 번에 처리하기보다는 공을 잡고 이제 앞을 바라보고 돌아서서 왼발로 공을 처리하게 되는데요. 반면에 이번에도 공이 향하는 곳은 여전히 동일하죠. 9번 야구 선수에게 연결이 되고 야구 선수가 등을 진 상태에서 3자에게 공을 연결하면서 다시 한번 또 강원이 위협적인 공격을 가져가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공을 가지고 송준석 선수가 플레이를 할 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에서 살펴봤는데 이제 마지막으로는 데뷔골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특히 또 송준석 선수는 이 데뷔골을 오른발로 넣었는데 이 데뷔골 장면을 살펴보고 오늘 영상을 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코너 플래그 쪽에서 일단 플레이가 전개가 됐고 3대3 상황이죠. 3대3 상황이 됐고 순간적으로 공을 가진 선수에게 3명이 다 고정이 됐는데 이후 상황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을 오른발로 컨트롤하고 오른발로 니어포스트를 겨냥해서 슈팅을 해서 득점을 성공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왼발잡이 레프트백이기 때문에 왼발을 잘 쓰는 것은 뭐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지만 송준석 선수는 결국에는 이렇게 오른발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뭔가 플러스 알파 느낌으로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길게 봤을 때 향후 대표팀에서도 뭔가 조금 더 성장하고 보완해야 되는 점들을 가져간다면은 충분히 볼 수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도 크뷰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